월세 선호 현상,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전세 매물은 귀해지겠죠. 월세를 선호하는 은퇴생활자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세 물건은 굉장히 그러면 이제 귀해지게 되는 거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결국에는 월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전세나 월세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월세 쪽에서도 좀 상승 전망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매매가가 상승하면 전세가도 이제 상승하는 걸로 이게 네. 40년 통계로서도 입증이 되는 거고, 매매가 상승하면은 전세도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값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럼 월세는 떨어지느냐? 월세도 같이 비례해서 가더라. 그래서 네. 월세 가격도 같이 우상향할 거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전월세 시장도 우상향 방향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과거에는 그 전세랑 좀 매매가 좀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세 대출이 같이 이제 많이 받으시면서 금리랑도 전세가 많이 연동되는 모습도 좀 보이는데 금리 인하가 전세 시장에도 좀 자극을 주겠죠? 분명히 있죠. 지금 우리 뭐 주택임대차보법을 보면은 전세 월세 전환 비율이 네. 기준금리 플러스 2%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2.75니까 네. 4.75가 월세 전환 비율이란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이거보다 싸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주거 비용이 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를 내 돈 가지고 들어가서 전셋집을 구해서 들어갈 거냐, 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살 거냐, 이제 이거와 나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돈으로 월세를 살 거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 거냐, 이거거든요. 네. 이건데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비교를 해봐야 된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월세 전환 비율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이익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주거 비용이 더 나간다.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월세 사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도 만약에 내려가고 하면 전세가 점점 더 유리해지는 구간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갈 수도 있죠. 예, 네. 전세가 유리해지는 구간으로 가고 월세 그러면은 금리로 인해서 정말 그 전세자금 대출 비용이 확실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전세 가격은 이게 이제 전세로 많이 몰려 들어가니까 네. 그럼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 전세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네네. 전세 수요가 몰리면은 오히려 전세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유지 또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려면은 집주인들도 월세 주는 거에서 전세를 많이 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요가 좀 상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월세 계약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서울 쪽은 뭐 거의 아파트 기준으로 50% 넘었더라고요. 월세만. 그러면 집주인들, 임대인들은 지금 약간 월세 선호 현상이 좀 강해 보이는데 요건 왜 그러는지랑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은지 한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은퇴 가정 비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퇴 준비를 따로 제대로 이제 해놓으신 분들도 있으신가면 어느 분들은 2주택으로 이제 본인이 살고 1주택은 전세로 네. 이렇게 이제 돌려놨는데 퇴직금 받아서 이게 이제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이거 반전세로 월세로 돌리는 게 은퇴 생활에 더 여유롭고 금융 이자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중은 점점 더 월세 선호 현상,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전세 매물은 귀해지겠죠. 법에서 정한 월세 전환 비율은 있겠지만 월세 수요가 없으면은 이거 좀 떨어지겠죠. 나는 이게 법에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거 안 받으면 안 놀래가 아니라 그렇죠. 시장 원리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월세를 선호하는 은퇴 생활자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거고 또 월세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물량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하고 또 비대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물건은 굉장히 그러면 이제 귀해지게 되는 거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월세 가격이 떨어졌던 것처럼 보이던 게 전세는 지금 올라가니까. 받으면은 이건데 월세도 그거에 환산하면은 이 정도는 받아야 돼. 그렇지만 내가 이거 받을게. 결국에는 월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를 책정을 역산하니까 네. 그러면은 전세가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은 전세가가 튀니까 월세도 같이 따라갈 그렇죠. 수 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런 문제의 본질은 신축 준공이 많아져서 빈집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임차인들도 대안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올려달라는 대로 안 올려주고 이제 딴 데로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내년 내후년도 지금 입주 물량 계속 좀 줄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전월세 시장은 뭐 전세 월세 다 할 거 없이 서울 올라갈 수도권은 수밖에 다 없다. 상승할 수밖에 없고 지방은 뭐 아주 편안합니다. 지방은 뭐 미분양도 있고 네, 하니까. 어디서나 편안하게 전월세 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서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막 그렇죠. 여론도 막 이제 들끓고 언론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막 이렇게 될 텐데 예전에 한 3년 전 뭐 더 길게는 한 10년 전쯤에 어떤 뭐 전세 난, 전세 대란 이런 얘기들이 다시 반복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세요? 이게 지금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47,000호 네. 정도, 내년에 24,000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격히 내년에는 뭐 올해보다 더 줄어드니까 이러면은 이게 전세 대란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 또 아직까지 지금 전세 사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네. 또 비아파트 지금 비아파트 선호 현상에서 여기는 이제 뭐 완전히 수요자들이 정말 등을 돌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수요자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고 아파트 대체제가 안 나오는 이상은 지금 전월세 시장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폭등할 수밖에 없다.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대선 시즌이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더 그 표심에 영향도 많이 주는 거이기도 하고 임차 시장, 임대차 시장을 못 잡으면은 또 막 난리 나잖아요. 뭐 정책적으로 뭐 어떤 방법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임대차 시장의 정책적인 정책 공급은 안 되는데. 임차인들이 아. 조금 전세 사기 당하지 않고 조금 살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에서 네. 아파트 시장의 그런 이제 역할을 아파트 시장으로 못 들어오는 진입 못하는 수요자들이 그 시장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증금 떼지 않는 거잖아요. 네. 예, 보증금을 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다가구 빌라에 선순위 권리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못하게 법제화 시키자. 월세만 계약하게 하자. 또 선순위 권리가 없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하고 그 시세에 캡을 씌우자. 전세는 40%, 50%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하자. 시세가 뭐 60%다 매매가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10%는 월세로 가자. 그래서 이런 법적인 보완 장치가 조금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회 초년생들이 안심하고 그 시장에 들어갔는데 맘 놓고 보증금 5천만 원 계약했는데 이게 이제 경매를 당했다. 네. 근데 봤더니 후순이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도 떼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월세 계약으로만 가능하게 이런 조치를 조금 해 놓으면은 무주택 그 임차인들이 마음 놓고 전월세 계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사실 이 비아파트 쪽은 지금 전세 사기 여파가 강한데 그 전세 사기 여파가 강하다는 거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월세를 들어가면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서울이든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대체제인 비아파트가 어쨌든 여전히 있으니까 이쪽으로 월세로 가야겠다. 임차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좀 절로 일시적으로 피신할 가능성. 네. 이거는 좀 낮다고 보세요.
일단은 비용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네.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뭐 주차장도 보안성이 있고. 안전한 아파트를 선호한다. 주차장이 편리한. 이제 아파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10평짜리 아파트에 살래, 20평짜리 빌라에 살래 그러면은 다 1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할 겁니다.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아파트 선호 현상, 아파트가 주는 그런 편리함,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에서는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또 이런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던 사람들은 그쪽 가서 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네. 차라리 출퇴근을 더 멀리 하더라도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네. 이 비아파트 쪽은 뭐 뭘 해도 사실 지금은 당장은 쉽진 않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이래나 저래나 지금 답이 잘 보이진 않네요. 뭔가 가격 안정화라는 거를 하기에는 뭐 금리 인상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은 안 되고 뭐 또. 인위적으로 할 수 네.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공급을 통해서 네. 뭐 그 시장을 조금 더 수요 대비 공급을 좀 충분히 해주는 이런 시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공급은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 자체를 좀 밖으로 빼자 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세종시로 행정도시를 좀 옮기고 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세종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세종시 인구가 39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물론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네.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뭐 이 인구 증가 이 속도 가지고서 주택이 뭐 확실하게 뭐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세종에 근무하는 일자리가 있어서 네. 뭐 일부 정부 부처가 옮겨가 있지만 이분들이 전부 이주를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울에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적 근거지는 사실은 이제 서울 아이들 네. 이제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거 감안하면 서울이 주된 주거지고 또 세종시는 보조 주거지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정부 부처나 모든 정부 부처가 다 이전하고 또 국회가 이전한다 하더라도 지금 앞선 사례를 보더라도 모든 거기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이 다 세종에 이주해서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세종에 마침 뭐 지금 선투자해야 된다는 식으로 세종에 몰려가서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예, 그래서 지금 잠시 뭐 이렇게 반등했던 거는 세종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액이 한 7억 2천까지 갔다가 5억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지. 마침 이런 때에 마침 세종 이전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세 상승 투자자들이 지금 막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세종에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다.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지금 접점일 때 매수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뭐 만약이니까 그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겠다, 행정수도 이전하겠다를 확정하고 뭐 법이 막 만들어지고 실제로 막 이제 가서 청사 짓고 막 제2 청와대 만들고 한다면 세종시 자체는 뭐 좋은 투자처든 뭐든 이렇게 좀 부동산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이제 그게 법이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되면은 네. 세종도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법 통과가 된 다음에 내 집 마련하는 거는 괜찮지만 확실하게 될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지역의 집값이 서울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는 미국을 보더라도 워싱턴하고 뉴욕하고의 집값은 분명히 뉴욕이 비쌉니다. 네, 워싱턴보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세종 시하고 서울하고의 이제 비교를 조금 한번 해 보시고 신중하게 투자는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